사람들은 그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그런데 쟤네들이 지금 반항해서 저러는 거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판결했겠거니, 그런데 패소해놓고선 떼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스스로도 대법에서 패소했는데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번 사법농단 있기 전에는. 근데 사법농단이 이렇게 있고 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진실이었던 건데. 부모님들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조선일보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 굉장히 크게 GX하고 KTX 승무원을 모집한다는 난이 있었어요. 열차 승무원? KTX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없었던 거였으니까 생각도 안 했던 거였는데 부모님이 워낙 이거는 공무원이고 중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거고 다른 사기업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면접을 들어갔더니 방송사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있었어요. 승무원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여기다 모였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쟁쟁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이라는 그거를 봤을 때 너무 기뻤던 것 같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철도에 이렇게 인재들이 대거 들어온 적이 처음이고, 너네들 지금 홍익회라는 자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잠깐 지금 공무원 TO가 없어서 그렇다. 내년이면 철도 공사가 되는데 공사가 되면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화할 것이다. KTX가 1년만 운행하고 말 것이 아닌데 너네들을 자회사 계약직으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수시로 들었어요. 언론에서도 중공무원 대우의 정년 보장에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나라가 철도청이 이게 국가기관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고는 상상도 못했죠.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항상 팀장님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이 이제 승무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06년 당시에 갑자기 저희하고 팀장님하고 그 미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검표만 해라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업무를 바꾸더라고요. 왜 그러면 우리 너네 이렇게 사기를 치냐라고 했더니, 너네들은 서비스 업무만 담당하지 안전 업무가 아니다. 안전 업무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 혼자서 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타세요.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네. 그분만 안전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봤거든요. 1호차에서 18호차까지 아무 승객이 없는 그 열차에서 빠른 걸음으로 문 열고 닫고 문 열고 이렇게 가서 갔을 때 4분 30초가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1호차에 계실 때 18호차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까지 오는데 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승객이 지금 이렇게 아파요, 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쌩까고 가버릴 승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규정을 어기면서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처음에 사복투쟁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가 열차에 안 타면 열차가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서비스가 없이 한 달, 두 달을 다녀도 고객들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특실 요금에 서비스 차지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직접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고가 되고 새로운 승무원들이 생기면서 그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열차에 탔을 때는 KTX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왠지 내 거였는데 누군가한테 뺏긴 것 같은 느낌? 아직도 저희 34명 승무원 중에는 KTX를 못 타겠다, 타기 전에 약을 먹어야 하는 승무원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승무원도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너무 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또 26에서 8이면 예쁠 나이잖아요. 뭔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럴 나이인데, 항상 저희는 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 모자 쓰고 운동화 신고 항상 농성장에 있거나 아니면 투쟁의 현장에 있거나 어디 점거하고 구치소에 가 있고, 그 친구들은 너무 예쁘게 항상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저희가 2006년 3.1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2008년 거의 12월 가까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정 투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에요. 꼬박 3년인데 이 마지막 남은 이 34명이 법정 투쟁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도 있었고 소송은 1년, 2년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법원 올라갔을 때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확답할 수 없는데 최장 걸린 거 본 게 5년이더라. 저희 4년 걸렸습니다. 총 7년이 걸렸어요. 일심 판결 이후부터 저희한테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받았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저희가 패소하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임금들이 다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8,640만 원. 한 달에 108만 원씩 이자가 붙어서 이게 조금 지나니까 바로 1억 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안 갚고 너희들이 버티면 가족에게도 넘어가고 이게 자식한테도 빚은 넘어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만 나만 잡아라. 그러니까 돈 없으니 차라리 일을 시켜라. 되게 힘들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았거든요. 몇 달 후에.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왜 일정에 참여 안 하지?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우연히.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챙겨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너무 컸던 것 같고요. 이 아이를 등지고 내가 가는 그 용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6살이 돼서 이제는 엄마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얼마 전에 양승태 그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더더욱 원망스러운 거예요. 친구를 잃었지만 아이에게는 평생 엄마가 없어요. 그 잘못된 판결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돌이켜내야 되고 그 아이에게도 엄마가 돈 때문에 자서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보면 희생도 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올바르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연락을 하셨고 참 그 가슴에 남는 게 누군가를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얘기 못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가슴에 남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꼭 문제 해결해서 가면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철도공사가 우리를 취업 사기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게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간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청와대에다가도 아직 지금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렇다 할 대답을 못 들은 상태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거는 철도공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사기를 친 철도공사가 모든 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 정말 어쩌다 보니 근데 사업하는 분들 사업장 어디서든 항상 힘들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함께 있다 보니까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명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의지했고 될 것 같아 그래도 가능해 뭐 이런 것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아요. 외딴 섬이에요 정말. 이 섬을 벗어나면 저희에 대해 따가운 시선들이 많아요.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거슬렸던 거예요. 집을 가도 걱정하는 어른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도 너무 듣기 싫은데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 그냥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해결점들이 계속 있었었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궁금해요. 왜 어떻게 12년 넘게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겨워요. 저도 지겨워요. 그런데 한 사건이 10년이 넘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KTX 승무원들의 문제는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다 정말 귀 막고 입 막고 있으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가 문제인 거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좀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10여 년을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빚만 남고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 정의가 승리했고 우리가 피해자고 저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는 KTX 안전을 위해서 싸웠던 정의로웠던 승무원들 그리고 여성들, 엄마, 딸로서 좀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아이는 민석이, 준석이는 제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도 되게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아이도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인이 다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엄마는 만약에 그러지 못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일의 정당성을 찾고 여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끝까지 싸웠다라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더라고요. 저희는 직접 고용되어 있는 KTX 승무원이 되는 게 저희의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33명이 10년 넘게 투쟁을 했던 거는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이 되어서 유라시아를 지나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이런 언니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